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채널2 운동은 알면 약 모르면 독이다의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른 비만에 대하여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장에 지방이 많아서 올챙이 배처럼 배만 볼록 튀어나와서 거미형 비만이라고도 합니다. 거미처럼 팔과 다리는 가는 데 비해서 내장 지방 때문에 배만 볼록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말하는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라는 사람들의 경우는 사실은 마른 비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른 비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마른 비만이라는 말은 의학 용어는 아닙니다. 체중은 정상인데 체지방률이 정상보다 높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만의 진단은 주로 신장과 체중을 이용한 체질량 지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마른 비만인 사람들은 체질량 지수가 정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은 체지방률과 허리 둘레를 측정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체지방률과 근육량을 함께 측정해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체지방률과 근육량의 신체 구성 성분들은 보건소나 병원, 피트니스 클럽 등에서 생체 전기 저항 분석법을 이용한 기계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생체 전기 저항 분석법은 수분과 전해질의 함량에 따른 전기 전도성의 차이를 이용해서 수분이 없는 조직 중에서 지방량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생체 전기 저항 분석법은 측정값에 한계가 있지만 가장 쉽게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BMI 지수가 정상이라면 성인 남성의 경우 체지방률이 25% 이상이면서 허리둘레가 90cm 이상이면 마른 비만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인 여성의 경우 체지방률이 30% 이상이면서 허리둘레가 85cm 이상일 경우 체지방이 많고 복부 비만의 마른 비만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성인들의 경우 간단하게 줄자를 이용해서 자신의 허리둘레를 직접 측정해 보면 쉽게 자신의 비만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른 몸매를 가진 사람들도 비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의외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른 비만이 되는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큰 원인 중 첫 번째는 반복적이고 무리한 저칼로리 다이어트 때문입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는 근육량을 감소시키고 체지방을 늘릴 수 있습니다. 빠른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가장 흔하게 선택하는 방법은 식사량 감소입니다. 기초 대사량보다 낮은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체중이 감소되는 과정에서 우리 몸에 적응 과정에서 기초 대사량도 낮아집니다. 인간의 몸은 장기간 동안에 소모해야 할 에너지가 필요할 경우에 체지방보다 근육을 먼저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보다는 근육을 먼저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반복되면 근육량은 줄고 신체의 기초 대사량은 낮아져서 마른 비만의 체질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중의 감소 후 평소에 섭취하던 양의 칼로리를 섭취하더라도 에너지 소비 비율이 낮기 때문에 체지방의 증가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이어트 방법을 반복하게 되면 체중은 정상으로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체지방률이 정상보다 높은 마른 비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하는 식사량 감소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최소한 자신의 기초 대사량 정도의 식사량 섭취는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병행하지 않은 다이어트 과정이 반복되면 체지방률이 상승해서 마른 비만 상태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끼니를 거르고 몰아서 먹는 나쁜 식습관 때문입니다. 불규칙한 식사로 공복의 시간이 길어지면 인간의 몸은 심장박동, 호흡, 체온 유지를 위한 에너지 대사를 점점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복이 길어지면 배고픔이 심해져서 폭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대사가 낮아진 상태에서 칼로리 섭취가 높아지면 체지방 증가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또 식사를 거르게 되면 간식의 섭취가 늘어나게 됩니다. 같은 칼로리라도 식사로는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간식은 당질과 지방 위주로 고열량을 섭취하기 때문에 체지방 증가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하루의 식사량을 균형 있게 분배해서 섭취하는 것이 폭식과
간식 섭취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운동 부족입니다. 운동량이 부족하게 되면 근육이 축소되고 전체적인 기초 대사량 저하로 이어져서 체지방 비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증가하고 지방을 분해해서 근육을 강화하는 호르몬의 반응이 촉진이 됩니다. 그래서 바쁜 생활 속에서도 틈틈이 할 수 있는 운동으로는 식사 후에 산책이나 계단 걷기 같은 운동들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여성분들이 선호하는 채소 위주의 다이어트 식단 때문입니다. 채소와 과일 위주의 식단은 단백질 섭취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의 생성이 어렵습니다. 우리 몸의 형성에 꼭 필요한 재료가 보충되지 못함으로써 근육량은 점차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근육량 저하는 기초 대사량 저하로 이어져서 마른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소 위주의 식사보다는 근육량 감소 예방을 위해서 두부, 계란, 육류나 생선류 같은 단백질을 매 끼니마다 소량씩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노인들 중에서 마른 비만의 증상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원인은 노년기에 접어들어서 노화가 진행되고 자연스럽게 뼈와 관절, 근육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시간은 줄고 피로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활동량이 점차 줄어들고 에너지 소모도 역시 감소하게 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근육량 감소는 10년마다 여자는 1kg, 남자는 2kg 정도라고 합니다. 이때 기초 대사량도 같이 낮아집니다. 결국 활동량과 기초 대사량이 낮은 노년기에는 칼로리 섭취가 젊은 사람들과 비슷해도 근육량은 적고 체지방량이 많은 마른 비만형 인간이 되기 쉽습니다. 마른 비만의 노인들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기대 수명이 낮아지므로 활동량을 적절히 유지해서 에너지 소모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 약화, 운동량 감소, 활동량 저하로 에너지 소모량이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소모되지 않은 열량은 지방으로 쉽게 축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층에서 마른 비만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최근에는 반복적인 저칼로리 다이어트, 결식 및 폭식,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등으로 젊은 층에서도 마른 비만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마른 비만이 과체중 비만보다도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른 비만의 위험한 것은 현재 자신의 몸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만으로 보이지도 않고 체질량 지수도 정상 범위이므로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른 비만인 사람들의 대부분은 내장의 지방이 과다하게 축적된 내장 지방량입니다. 그래서 혈중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해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각종 대사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체지방률, 허리둘레, 근육량 등을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가지려는 노력과 규칙적인 운동 습관이 필요. 그러면 마른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일반적인 비만 치료가 칼로리 소모를 통한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한다면 마른 비만인 치료는 체지방을 감소시키고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신체 구성 비율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적, 정신적, 육체적 노력과 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적당한 칼로리의 식단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른 비만인 사람들의 대다수가 체중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식이요법에 중점을 두어서 저칼로리 식이요법을 실행하다가 근육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의 양을 무조건 줄이기보다는 자신에게 적합한 균형 잡힌 식사량을 유지하고 하루 2-3끼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식이섬유 섭취를 높여야 합니다. 마른 비만은 내장에 지방이 쌓이는 내장 지방형이 대다수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많은 건강의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는 혈당과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질병들의 위험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곡류, 채소, 해조류는 내장에 지방이 축적되는
되는 것을 예방하므로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해조류는 포만감을 주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잡곡밥과 야채들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 사과, 바나나, 귤 같은 섬유소가 풍부한 과일들을 섭취하는 것도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체지방을 밀어내고 근육량을 높여야 합니다. 마른 비만에서 탈출하려면 근육량을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근력 강화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만으로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인터벌 트레이닝 같이 짧은 시간 동안 칼로리 소모는 극대화시키면서 근육량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추천합니다. 인터벌 트레이닝은 강한 강도의 운동과 약한 강도의 운동을 교대로 실행하는 고강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나 관절 건강에 좋지 않은 사람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너무 자주 실행을 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인터벌 트레이닝은 운동의 강도가 극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심장과 폐에 무리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후 단백질 섭취는 필수적입니다. 근육의 생성과 치료에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탄수화물과 비교해서 포만감을 유지하고 공복감을 줄이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식사 때마다 고기, 생선, 계란, 두부, 콩류의 반찬들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포화지방산이 많은 붉은색 육류인 소고기나 돼지고기보다는 껍질을 제거한 가금류, 생선류, 두부 같은 것을 섭취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조리할 때는 기름에 튀기는 것보다는 삶거나 쪄서 먹는 것이 더욱더 좋습니다. 또한 간식으로 하루에 한 잔 저지방 우유와 치즈 한 조각을 섭취하는 것도 뼈와 관절을 튼튼하게 하고 근육량의 증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것은 술과 야식을 멀리해야 합니다. 술과 함께 곁들이는 삼겹살, 후라이드 치킨 같은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트랜스지방의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또 밤늦은 시각에 술과 함께 섭취하는 높은 열량의 음식들은 주로 지방으로 몸속에 축적이 됩니다. 때문에 야식과 음주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들 식품의 섭취가 불가피할 시는 안주는 육류의 지방 부분을 제거하고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찌거나 삶는 조리법을 사용한 식품을 선택하고 야채와 함께 섭취합니다. 또한 공복감과 수면이 어려워서 야식을 섭취해야 하는 경우에는 섬유소가 풍부한 채소나 바나나를 먹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저지방 우유를 한 잔 정도 따뜻하게 데워서 마시는 것도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마른 몸매가 아름다움과 미의 기준이 되면서 굶어서 살을 빼거나 잘못된 생활 습관을 통해서 체중 감량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굶어서 하는 다이어트는 건강을 해칠 뿐더러 건강에도 매우 해롭고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에 독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외관상으로 살이 빠지고 말라 보인다고 한들 마른 비만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꾸준한 관리와 노력과 관심만이 마른 비만을 치료할 수 있는 해결책입니다. 모든 비만의 치료는 단순히 체중만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 문제를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건강이 최고의 재테크이고 근육은 연금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열심히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많은 시청과 구독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과 보람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은 알면 약, 모르면 독이다의 김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